쇼펜하우어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법. 나무는 폭풍을 맞을수록 뿌리가 깊어진다. 1995년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수령 800년이 넘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목으로 불렸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태풍을 맞고 폭설에 짓눌리고 가뭄에 시달리고 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줄기 곳곳에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틀리고 갈라지고 한쪽이 완전히 타버린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나무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상처 하나하나가 나이테가 되고 결이 되고 800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그 나무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낸 그 위엄과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소나무 이야기를 알지 못했겠지만 그가 평생 말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나이가 든다는 것, 상처를 받는다는 것,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폭풍을 맞을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두려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움츠러든 마음이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그렇게 두려움과 노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악순환을 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대신 나이 듦을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상처를 피하는 대신 상처가 나를 키운다는 것을 아는 것. 폭풍에 흔들리는 대신 폭풍이 내 뿌리를 깊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 강의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내 체에 담았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한 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뿌리가 생긴다. 고통 없이는 깊어질 수 없다. 편안함은 인간을 표면에 머물게 한다.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의 함정.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아프면 빨리 낫고 싶고, 힘들면 빨리 끝내고 싶고, 불편하면 빨리 편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본능이 때로 우리를 가장 얕은 삶으로 이끈다고 경고합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다 상처받고, 도전하다 실패하고, 믿었다 배신당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풀리는 시절을 겪어온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만들어낸 깊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편안함은 인간을 표면에 머물게 한다고. 고통만이 인간을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간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이 듦과 고통의 관계. 노후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몸의 고통, 이별의 고통, 상실의 고통,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 젊을 때는 그나마 몸이 버텨주고 에너지가 있어서 고통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고통이 와도 어떻게든 피하거나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술로 잊거나 바쁘게 지내거나 새로운 자극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 마주함이 두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800년 소나무의 뿌리가 가장 깊이 자란 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폭풍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뿌리가 더 깊이 땅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같은 고통을 받아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고통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완전히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가장 위험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둘째는 고통을 억지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억압된 고통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오거나 더 깊은 우울로 나옵니다. 셋째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되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강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도 고통에 무너지지도 않고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것. 폭풍 뒤에 남는 것.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들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장 아팠던 이별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줬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실패가 진짜 실력을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깊었던 상실이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게 해줬습니다. 폭풍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두 가지가 남습니다. 상처와 뿌리.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뿌리는 영원히 남아 나를 지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통은 뿌리를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니. 내 인생의 폭풍 목록 만들기.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옆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 폭풍이 지나간 뒤 내 안에 무엇이 생겼는가? 어떤 강함이 생겼는가? 어떤 이해가 생겼는가? 어떤 소중함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폭풍도 그 뿌리가 버텨낼 것입니다. 제한체를 마치며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깊게 하려고 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만이 아닙니다. 더 깊어진 당신이 남습니다. 제 두채 단단해진다는 것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하지만 두드림을 거부한 쇠는 부서진다. 단단함과 딱딱함의 차이. 나이가 들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 경험들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연하면서도 강합니다. 또 한 사람은 딱딱해집니다. 많은 것을 겪으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타인을 믿지 않고 자신의 감정도 잘 모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굳어 있습니다. 굳은 것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단단함은 유연함을 잃지 않는 강함이고 딱딱함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짜 강함이라고. 강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두드림은 강철을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자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단해진 강철은 오히려 더 탄성이 있습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단단해진 사람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부서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딱딱해지는 이유 두려움의 갑옷.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딱딱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할까봐 도전을 포기합니다. 감정을 드러냈다가 무시당할까봐 감정을 숨깁니다. 그렇게 하나씩 문을 닫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갑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딱딱해지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 진짜 단단함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갑옷 없이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세 가지 방법.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단단해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딱딱해집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면 유연해집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알기 때문에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이 오면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변화가 불편해도 그 불편함이 나를 키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박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타인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사람은 타인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단단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노후에 단단해진다는 것은 차갑고 무뚝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충분히 살아온 사람은 작은 것에 더 쉽게 감동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노후에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봄에 피는 꽃 한 송이, 따뜻한 국 한 그릇, 오래된 친구의 웃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충분히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감동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단단해졌으면서도 딱딱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폭풍을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상처를 받으면서도 감동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노후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단함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 하나 열기. 오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 하나를 조금만 열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새로운 것을 조금 시도해보거나,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노트에 솔직하게 적어보거나,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 작은 열림이 딱딱함을 단단함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제 두 채를 마치며 단단함과 딱딱함은 다릅니다. 딱딱함은 두려움이 만든 가짜 강함이고, 단단함은 고통을 통해 얻은 진짜 강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그것이 진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제 세 채 경험은 나이 들매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는 젊음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 속 모델은 늘 젊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대부분 젊은 나이의 이야기이고, 나이 든 것은 어딘가 뒤처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자신의 나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대의 착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얕다고, 노년은 깊지만 오해받는다고, 젊음의 아름다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젊음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경험 없이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경험 없이는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노년의 자산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젊을 때는 겉모습과 말에 쉽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경험 후에는 사람의 진심과 겉모습을 구별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지,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젊음이 아무리 총명해도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겪고 나면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것도 무너졌다가 일어섰고 저것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그래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내공이 바로 경험이 만든 중심입니다. 셋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남의 시선도 중요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살아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 진심이 통하는 관계, 오늘 이 순간의 소소한 기쁨. 이것들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경험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욕망이 생기면 당장 채우려 하고 두려움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잡힙니다. 화가 나도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욕망이 생겨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이 만든 감정의 지혜입니다. 둘째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쳤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압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듯 인생의 좋은 것들도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셋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충분히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젊음이 가진 것들은 많습니다. 에너지, 가능성, 시간.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반면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만들어낸 지혜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얻으려는 욕망으로 채워지고 후반부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후반부를 다르게 삽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대신 경험이라는 자산을 온전히 활용하며 가장 깊은 삶을 삽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자산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 자산을 제대로 꺼내 쓰는 것이 노후를 가장 풍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5가지 적어보세요. 어떤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고통이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그것들을 적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경험 자산입니다. 제 세체를 마치며 나이 들면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젊음이 가진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경험이 만든 지혜는 늘어납니다. 그 지혜를 제대로 꺼내 쓰는 사람이 노후를 가장 깊고 풍요롭게 삽니다. 제 넷째, 지금 이 나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간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무대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진짜 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깊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의 상류는 빠릅니다. 물이 힘차게 흘러내리고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킵니다. 보기에는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깊지 않습니다. 돌 하나가 강바닥에 닿을 만큼 얕습니다. 강의 하류는 다릅니다. 흐름이 느려지고 잔잔해지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보면 놀랍도록 깊습니다. 상류에서 흘러온 모든 것들이 쌓여 만들어진 깊이입니다. 큰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것도 풍부한 생명이 깃드는 것도 강의 하류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음은 상류입니다. 빠르고 역동적이지만 얕습니다. 노년은 하류입니다. 느리고 조용해 보이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나이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간이라고. 가장 많은 것이 쌓여 있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장 진짜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젊을 때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허영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해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쓸데없는 경쟁이 사라집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이런 비교와 경쟁이 늘려내는 의미를 잃습니다.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해방입니다. 가식이 사라집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도 좋은 척해야 했던 사회적 의무들이 줄어듭니다.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더 솔직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해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진짜 나가 남습니다. 허영도 없고 경쟁도 없고 가식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진심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후의 햇살 속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때로 집착과 불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조건 없이, 조급함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은 젊음이 아니라 경험이 만들어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일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싶었다면 글을 쓰고, 여행을 하고 싶었다면 여행을 하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강의를 마치며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곳에 있다. 800년 소나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소나무의 뿌리가 가장 깊은 것은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폭풍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계절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 800년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만나온 모든 사람들이, 헤쳐온 모든 역경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무대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진짜 나라고. 그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노년이라고. 지금 이 나이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장 진짜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깊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유쾌한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충분히 단하고 충분히 깊고 충분히 아름답다.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쌓여 노후를 바꿉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을 맞을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처럼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가 당신의 완성입니다.